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타고나시는 분들도 생활을 하면서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생을 또 많이 하거나 불편하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만성 소화불량 또 불면증 이걸로 이제 고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쉽게 뭘 음식을 잡수고 체하거나 그러면 뭐 드세요? 소화제 잡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 한 번씩 드시면은 괜찮은데 늘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예, 요새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소화제를 드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도 좀 살이 많이 찌신 7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이분이 아주 거의 평소에 한두 번씩은 이제 소화제를 드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소화 기능이 이제 안 좋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더 불편해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니까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제일 먼저. 그렇죠. 내시경 검사하잖아요. 근데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내시경상으로는 이제 위험이 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래서 고생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아마 무리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속이 많이 쓰고 아프니까 위복을 이렇게 싸주는 그런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데도 드시는 동안에 조금 괜찮다가 또 안 드시면 또 불편하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속이 불편하면 잠을 못 주무셔요. 예, 그래서 전에도 제가 불면증의 원인 중에 소화기가 편하지 않고 속이 불편해도 못 주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거기에다가 이 소화제를 늘 드시고 사시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소화제가 없으면. 그리고 이분이 남편께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주사가 좀 심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시니까 잘 잡수다가도 막 큰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밥을 못 드시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이제 예민하신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고생스러우신 거는 이제 그 소화기도 불편하지만 또 골다공증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허리, 다리 이런 데도 아프고 특히 이제 엉치, 골반 이런 쪽으로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 서서 이렇게 음식을 좀 하시다가도 힘드니까 이제 잠깐씩 쉬었다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거기 조금 오래 서 있으면 이제 막 이 다리가 빠지는 것 같고 허리가 내려앉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허리 협착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시지만 특히 그 심장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셔서 무슨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든지 이러면은 입맛이 없다가도 문제는 소화기는 약한데 또 자꾸 과식을 하셔요. 그래서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소화기를 굉장히 약하게 타고나셨고 또 이 심장 기능도 약하게 타고나셨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시면서도 음식을 하루에 이제 2번 이상 3번 이렇게 잡수잖아요. 근데 체해도 입맛이 땡겨서 자꾸 과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 기능을 조절을 해서 잡수는 걸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과식을 하다 보니까 몸에 살도 많이 찌고 그러면은 협착증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그게 더 힘드실 수가 있는 거죠.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남편 평생 동안을 남편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들어와도 겁나고 안 들어와도 겁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잡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잡수는 거 소화를 다 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맥을 한 것에 따라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드리고 여기 화를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는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그거 드셔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식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쭉 해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굉장히 얼굴이 이제 환해지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숙면을 못 하시니까 밤에 소변을 한 서너 번씩 보러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더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소화가 편해지시고 숙면을 하니까 한 번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연세가 70 되신 분이 주무시다 한 번 정도 보는 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잠도 이제 푹 주무시게 되니까 훨씬 마음도 안정이 되고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전에는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은 쥐구멍 찾고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한마디 하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제가 대하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생 소화기 달고 사시던 분들도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원인을 잘 찾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드리면 이제 그런 소화기 같은 거 끊고도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평생 이제 소화기로 고생하신 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불면증이라고 해서 수면제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잠깐만 이제 뭐 주무시다가 또 속이 불편하니까 못 주무시고 이런 경우였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무기력하고 아주 의욕이 없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걸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좀 이분도 살이 좀 많이 쪄 있으신데 60대 중반이신 여자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새벽에 꼭 기침을 하신대요. 예, 기침을 새벽에 많이 하고 또 가슴이 막 답답하면서 한숨을 계속 쉬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힘이 없이 아주 그냥 억지로 하시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는 게 재미없는 분이에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이 딸리고 이제 불편하게 많으시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근데 이제 억지로 누가 이렇게 모시고 오시기는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젊으셨을 때는 살이 굉장히 마르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아우 살이 좀 쪘으면 이제 이러셨는 분인데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얼굴하고 이런 이제 몸이 푸석푸석 붓기 시작하더니 살이 찌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배도 나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젊으셨을 때는 너무 예민하고 이제 신경 많이 쓰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다가 중년 이후부터는 되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중년 이후부터 살이 찌시는데 이분이 또 어렸을 때 중염을 굉장히 자주 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이명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이 어떨 땐 왼쪽에서 났다가 오른쪽에서 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으시고 어떨 땐 또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피곤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이제 막 고름도 흐르고 그래요. 어렸을 때 중염을 많이 앓은 분들이 나이 드셔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힘이 딸리거나 신경 쓰시면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분도 그걸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 겪어보신 분들은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그것도 참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늘 그렇다고 보청기 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귀에서도 이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술을 드시는데 한 번 드시면 이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양을. 그리고 또 담배도 피우신다 그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에 항상 이렇게 가래가 걸린 것 같이 갑갑해서 그 가래를 뱉어내려고 칵칵 하고 이제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갑갑하시고 그냥 이제 잔기침 하시고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하는 거하고 낮에 여기가 가래가 껴 있어서 기침을 하는 거하고는 원인이 달라요. 근데 이분은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으신 거고 그래서 하도 이제 힘이 없어 보이시고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진맥을 먼저 해드렸더니 체력이 굉장히 약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경 쓰실 일이 많아지고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얼굴이 푸석푸석 붓고 이제 몸에 이렇게 살이 찌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살이 쪄 있으면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요? 아니요. 예, 아닌 분들도 많아요. 여기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음식을 많이 잡수는다고 살찌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잡숴도 이렇게 붓다가 살이 찌고 이런 분들은 되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다 여자분들은 겉을 입어 보셨잖아요. 겉을 입으면 어때요? 몸이 이렇게 꽉 조여지잖아요. 더 나가지 않죠. 그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운이 딸리는 분들은 그 겉을 안 입은 것처럼 몸이 이렇게 부풀면서 살이 잘 쪄요. 그래서 되게 체력 약한 분들이 살이 건강하지 않게 찌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분도 좀 그러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맥했을 때 소화 기능 굉장히 약하고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또 상대적으로 화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 귀찮은 거예요. 뭐 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술 잡술 일이 있으면 또 많이 잡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을 진찰을 해서 제가 치료를 해드릴 때에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이런다고 무조건 체력만 보충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 화가 쌓인 걸 풀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가래가 걸린 것 같이 카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매끼라고 하는데 화가 뭉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뭐가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성격이 야무진 분들은 그걸 억지로 뱉어내려고 막 카카 하다 보면 여기가 오히려 헐거나 손상이 돼요. 예, 그래서 인후염 같은 것도 올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저기 마무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뱉어내고 그다음에 기침을 새벽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한의학에서는 기침을 하시더라도 원인을 세분을 해서 치료를 해드려요. 왜 그런 새벽에 기침 많이 하는 건 위장에 식적이라 그래서 체한 기운이 체기가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했을 땐 식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쌓이면 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소화기가 오랫동안 안 좋아서 체한 기운이 많이 쌓여 있으시니까 새벽에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침약 아무리 드셔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은 굉장히 정교하게 정확하게 진맥을 해서 이제 원인을 제거를 해드리면 그렇게 많이 하던 새벽 기침이 없어지시고 이분이 새벽에 기침을 하니까 잠을 이제 새벽이면 못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힘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그냥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이렇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체력을 자꾸 보충을 해드려서 힘이 나고 또 이제 소화기가 편안해지시고 그러면 입맛이 생기면서 잡수는 거를 소화를 잘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힘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도 해드리니까 목에 갑갑하게 걸려있던 것도 이제 좋아지시고 그랬더니 쭉 치료를 하다가 어느 날은 뭐라고 하셨냐면 원장님 저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세상 살기 싫고 귀찮고 뭐 손 하나 깜짝하기 싫고 먹으면 고자리 눕고 이러던 분이 운동을 하고 싶어진 생각이 생겼고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는 몸의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중년이 넘어가면 더 그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 몸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가꾸셔야 되잖아요, 몸을. 근데 이분이 이 나이에 다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의욕이 생긴다.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행복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드릴 때 이분의 그냥 무기력하고 뭐 이랬대요. 그러면은 이게 우울증인가? 이렇게 치료해드리면 전혀 그거는 딴다리 긁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시는지 그걸 찾아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기운이 나니까 이 이명 증상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피곤할 때마다 귀에서 진물이 흘렀었거든요. 그것도 싹 없어지셨죠.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맑아요. 우리가요 이제 코피를 흘리건 귀에서 뭐 진물이 나건 뭐 눈물을 많이 흘리건 눈곱을 끼건 이건 다 여기 머리가 약해지는 걸로 봐요. 뇌수가 새 나오는 걸로 봐요. 콧물을 많이 흘려도 물론 이제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콧물을 많이 흘린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뇌수가 새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도 맑아지시고 이제 귀에서 진물 안 흐르니까 많이 이제 몸이 상쾌해지셨어요. 가벼워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좀 빠지셨죠.
우리가 건강하게 찌지 않은 살은요, 오히려 기운을 보충해 드리면 살이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다 살찌지 않나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치료를 하면 오히려 살도 빠지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무기력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엉치 아픈 분들 많아요. 골반통, 그죠? 이걸 둔첨통이라고 하는데 이 허리 엉치 아래쪽으로, 허리가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뻐근하게 아프고, 되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협착증 디스크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골다공증도 있으면서 그 이제 뭐죠? 둔첨통, 그 엉치, 골반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이분 굉장히 마른 분이에요. 몸이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도 아주 하얗고 60대 후반이신데 제가 왜 피부 하얗다고 강조를 하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참선을 좀 많이 하신대요. 공부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참선을 하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 얼굴로 막 열이 오른대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차오르고 그러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또 이분도 이제 역시 목에 가래가 갑갑하게 껴 있어서 답답하시고, 이제 이렇게 성격이 좀 뭐라고 할까? 성깔 있다 그러면 좀 안 되고, 그죠? 아주 그렇게 야무진 분들은 이걸 억지로 뱉어내려고 하다 보면 목신소리도 하고 여기 이제 염증, 통증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좀 그러신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은 선뜻하면서 오한 같은 것도 느끼고, 제가 아까 피부 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흰 분들은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찬바람을 쏘이거나 찬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은 이제 오한을 느끼거나 선뜻해지고 감기기가 잘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40대 후반 되면서 갑상선에 이렇게 혹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갑상선 수술을 하셨고 자궁에도 근종이 있어서 자궁 수술을 하셨고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몸에 어딘가에 혹이 잘 생기는 분들은요, 화가 잘 뭉치는 분들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여기 갑상선에 요새 뭐 갑상선 암, 염 많아서 이제 수술들 많이 하시는데 원래 동의보감에는 여기는 손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손대면 굉장히 몸에 손상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수술 안 하시는 게 최선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야 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골다공증도 생겨 있어서 척추도 약하고 그런데 또 작년에 이렇게 의자에서 앉다가 바닥으로 주저앉아갖고 꼬리뼈를 더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뼈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조금만 잘못 주저앉거나 다쳐도 뼈가 금이 가거나 이렇게 그러기 쉽잖아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꼬리뼈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뼈에 좋다는 홍아씨를 드시는데, 홍아씨 아세요? 네. 예, 많이들 아시네요. 한약재인데요. 예. 홍아씨는 대개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절 같은 거, 뼈가 이제 금이 갔거나 이럴 때 쓰는 그 약재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요, 소화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드시면.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거를 드시긴 드시는데 속이 좀 편치가 않으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분 이제 몸 건강 생각은 많이 하시니까 호르몬제를 오래 드시다가 이제 그건 끊으셨고, 비타민하고 뭐 영양제 이런 걸 드시는데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러셨어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요, 그런 비타민이나 영양제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몸에 좋다니까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아랫배가 싸르르 아프면서 이제 설사를 가끔 하시고 소변에 또 거품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흔히들 소변에 거품이 있다 그러면 우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당뇨인가? 이러시잖아요. 근데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체력이 많이 딸리거나 피곤하시면은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거품이 있다고 걱정하실 거는 없고, 우선은 내가 좀 쉬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리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거는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100%는 아니니까 너무 미리 앞서서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사인이 올 때는 좀 무리했으니까 쉬어달라고 몸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 오면 그걸 병으로 보는데요. 그게 병이라기보다는 요게 생기게 된 원인이 있어요.
요게 왜 오느냐, 그걸 찾아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분은 이제 또 눈도 이렇게 건조하고 뻑뻑해갖고 안약을 넣는데 그 뭐 인공 눈물이나 안약 같은 거 넣어줘도 그때뿐이죠. 대개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고 이쪽으로 잘 오르는 분들은요, 눈이 뻑뻑하고 안구 건조증 이런 거 잘 와요. 그러니까 굳이 눈에다가 뭘 넣어줘서 해결하려고 그래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분도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 있으셨어요. 참선할 때 열이 오르죠. 가슴이 답답하죠. 목에 가래 낀 것 같이 갑갑하다가 결국은 갑상선 수술하셨죠. 또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자궁 수술하셨죠. 소화도 안 되고 아랫배가 이렇게 뭐죠? 싸르르 아프면서 설사도 하죠. 또 이제 가슴도 답답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 눈도 이제 뻑뻑하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치료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요거 하나 해놓으면 또 요거 문제 생겨. 요거 하면 요거 생겨.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해요. 그게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진맥을 잘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느냐, 요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분은 진맥, 이분도 역시나 진맥했을 때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으시죠. 그러니까 신경 쓸 일 있으면 굉장히 반응을 이제 민감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열이 잘 올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할 때 호흡 같은 거 신경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원래 호흡은 하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아기가 태어나면 너 이제부터 호흡해? 그런다고 호흡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살려고 호흡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수련을 하려고 호흡법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가슴에 이제 이게 기가 뭉쳐서 막 상기가 되거나 상열이 되고, 또는 단전에 기가 뭉쳐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막 하시는 건 안 되고, 이제 잘 하시는 분을 이렇게 지도받으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너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상기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를 많이 풀어드리고 또 이제 진액을 보충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차츰차츰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 참선할 때 열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상기 증상 이런 게 없어지셨고, 눈 뻑뻑한 것도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갑상선은 이미 수술하셨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기가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쪽 상체 쪽으로, 가슴 위쪽으로 있는 증상들은 화를 흩어주면 다 편안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그 자궁이 없으면 힘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네. 쉽게 피곤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자궁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써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엉치 허리 아프다는 얘기는 음혈이 부족한 거예요. 진액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100%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음혈을 보충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드리면 뼈가 이제 차츰 단단해지면서 엉치나 허리 아픈 것이 이제 보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여러 가지로 해드려도 원인은 다 같은 비슷한 원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치료 방법은 다 다르고 몸에 나타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는 그 이제 엉치 골반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요. 요번에는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키가 조금 작으시고 몸이 아주 단단하게 생긴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단단하게 생긴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좀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런 분들은 튼튼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근데 이분은 그 이제 60대 후반이신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튼튼하게 타고나시긴 했는데 젊으셨을 때 공기가 탁하고 좀 먼지가 많고 이런 곳에서 힘든 일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 이제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십 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래, 탁한 가래를 많이 뱉어내고,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가래에 이렇게 이제 피가 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천식이라 그러고 이제 치료를 쭉 해드리는데 한 20년 넘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 증상 갖고. 그래서 힘들면은 이제 기침을 계속 하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기침하느라고. 그래서 잠을 너무 못 주무시면 이제 가끔 수면제를 잡수는데 그래봐야 딱 2-3시간 자면 이제 깨신대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수면제로 겉에서 이렇게 덮어드린다고 숙면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침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이제 그걸로 계속 고생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5년 전쯤에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MRI 이런 걸 찍으니까 뇌 혈관이 약간 이렇게 막혀 있다 그러더래요. 뇌경색.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 열흘 입원해서 치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왼손이 이제 약간 저리고 마비감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더 힘이 딸리면 이제 다리까지 조금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의 그 제일 불편한 것은 이제 기침이죠. 기침 가래. 그리고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앉아 계시는데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그 틱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민한 아이들 왜 막 몸 움직이고 뭐 소리 내고 이러는 것처럼 어른이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집에서도 계속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뇌파 검사를 하셨는데 뇌파 검사는 정상이시래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몸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런다 그래서 꼭 뇌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진맥을 해보니까 호흡기가 좀 약하시고 선천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고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하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 아유 말도 못한다고. 너무 급하고 행동이 너무 빨라서 지나칠 정도라고. 그러면서 왜 나이 드시면서 더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아주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쌓이는 분이에요. 그러고 이제 호흡기는 좀 약하게 타고나셨고. 그래서 그런 이제 탁하거나 공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 계시는데 이제 그쪽으로 손상이 오신 거예요. 그런 탁한 공기 속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누구나 다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오지는 않아요. 뭐 심장이 약한 분은 심장 쪽으로 문제가 오고 또 이제 콩팥이 약한 분들은 그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호흡기를 약하게 튼튼하게 타고났지만 호흡기는 좀 약하시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왔는데 저는 천식이라고 보지 않고 이분의 이제 그 화를 흩어드리고 노폐물을 제거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뇌경색이 오는 것도요. 뇌 혈관이 막히는 것도 화가 많이 오르면서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그래도 중풍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치료해도 이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뇌경색 중풍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화를 흩어드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몸 막 불편해서 움직이시던 게 이제 덜해지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왼손 저린 것도 덜해지시더니 기침하고 가래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을 때는 얼굴이 거무스름하셨었거든요. 처음엔 피부가 검은지 알았어요. 근데 몸이 쭉 좋아지시고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굴이 뽀얗게 이렇게 혈색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시라고 이렇게 얼굴색이 좋아지시고 젊어지셨다고 했더니 가족들은 그냥 얼굴이 검으시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얼굴이 진짜 훤하고 빛이 나니까 몸이 좋아지시니까 얼굴색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 한의학에서는요. 이렇게 몸을 치료를 해드려서 좋아지면 얼굴색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얼굴은 우리 몸의 기상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고 있나 아니나도 얼굴을 보면 어느 만큼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요. 몸이 좋아지면 탄력이 생겨요. 주름 같은 거 좀 펴지고 색깔도 이제 환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몸이 이렇게 좋아지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얼굴이 그렇게 환해지셨다는 얘기는 다른 증상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기침하고 가래한다고 천식으로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4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TV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서 같이 이제 상담도 하시고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상계동에서 온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네. 생리 끝난 지는 한 3년 됐고요. 네.
근데 제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 저 위장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네. 요즘에도 쇼크를 받는다든가 불가피하게 큰일을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모친이 돌아가신다든가 그럴 때는 배변이 잘 안 돼요, 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소변도 잘 안 빠지고 때고 있고 네. 그래 변비 증상도 다시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럼 진맥해 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예. 자. 예. 이게 말씀대로 좀 긴장도 잘 하시고 상당히 민감하신 편에 속하시네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몸에는 크게 영향을 주실 수 있거든요. 네. 예.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실 텐데요. 왼손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이 신경 쓰고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거나 잡술 때는 또 잘 잡수다가도 정신적인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그런 편에 속하시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랫배는 좀 찬 편이고요. 네. 또 대장이 좀 길고 그래서 신경 쓰거나 그러면 변을 좀 편안하게 못 보시거나 네.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대장은 굉장히 민감한 장기거든요. 그리고 방광 기능을 또 좀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네.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든지 좀 참기가 힘들든지 나중에 기운이 많이 딸리면 이제 요실금 비슷한 증상도 올 수가 있어요. 꼭 요실금이 온다기보다는 참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랫배가 자꾸 따뜻해지고 또 기운 이제 그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대변 소변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그 대장이 이제 자극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변 소변으로 문제가 오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맥 보면서 굉장히 영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분은 이제 우리가 눈썰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눈썰미. 눈으로 잘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지 않아요 혹시?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의 성향을 띠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잘 쌓여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남들한테는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잘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는 힘들어요. 남들 다 잘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착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착해서 병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눈썰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눈으로 잘 배우는데 눈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새가 저 꼭대기 창공을 나르다가 먹이 보면요. 쫙 내려와서 물고 올라가잖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조그만 벌레 보고 내려와요. 눈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제가 영리하실 거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거는 그냥 여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이 심장 기능이 좀 약해요. 새가슴 그러잖아요. 새가 잘 놀래잖아요. 네. 예, 참새 특히. 그래서 이분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시고 이제 무슨 그런 정신적인 거를 받으셨을 때 자극을 크게 받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자꾸 또 공부도 하시고 이제 수련하시고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은 좋아지실 수 있어도 늘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고 네. 이제 튼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은 약하게 타고나셨으니까 잡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일 불편하신 게 뭐 제가 잠깐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예. 이제 평소에는 예. 이제 제가 퇴행성 관절이 온 지는 네. 한 10년쯤 그렇게 돼요. 되셨죠. 예, 그런데 예. 그건 살살 달래면서 쓰니까 괜찮아요. 네, 네. 어차피 그럴 거라고 노후가 그럴 거라고 네, 스스로 네.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자극에. 최근에는 네, 네. 그런 일이 최근에. 있을 때 예. 차라리 이게 그 소변이 빨리 돌아 빠지면 좋겠어요. 네, 네. 안 나오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소변은요,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돌린다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 편안하게 해보시고 안 되면 치료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이제 그쪽으로 문제가 잘 오실 수 있는 체질이니까 될 수 있으면 과로하지 말고 마음도 좀 자꾸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예. 네, 선생님 저는요 그 일반 그 종합 검진 했을 때 청각 검사를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잠잘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귀에서 무슨 이렇게 고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귀에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명이 이런 건지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그게 궁금합니다. 삑하거나 뭐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그냥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나는 거. 예, 네. 그냥 삐 하고. 왼쪽에 오른쪽에서요? 아니 그냥 한 가운데서 한 가운데서 네, 나시는 그런 것 소리가 같아요. 들리는 듯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주무실 때 좀 힘드세요? 그 아니요, 소리 그렇진 때문에? 않아요. 그렇지는 그냥 않으세요? 누우면 바로 잠은 들어요. 그러세요? 근데 네. 이제 밤에 누우면 소리가 예, 소리가 들리시는 이렇게 거예요? 항상 고음이 예,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네. 자, 왼손 보시고요.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1년은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선생님.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맥으로 볼 때는요,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은 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감기기가 있거나 몸살기가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더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제가 볼 땐 이거는 이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뇌명이라고도 해요.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력 검사할 때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 뇌수가 충분히 차 있어야 머리도 맑고 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뇌수가 조금씩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머리에서 소리가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 난다는 분이 있고 귀에서 난다는 분이 있고 그 정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서 나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뇌명이 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분도 골다공증 오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오더라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척수액이 부족해도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기 눈 안쪽에 이걸 내자라고 하는데 눈의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진액이 머리 꼭대기를 흘러서 뒤통수를 따고 해갖고 여기 꼬리뼈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르내려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뇌수고 여기 이제 목부터는 척수액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건데 그게 원활하게 돌아야 모든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머리도 맑고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잘 흘러야 여기 목, 어깨, 등, 허리 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잘 못 흐르거나 또는 부족하면 원활하게 못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옆 꼭대기는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중력이 이렇게 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모든 물은 거꾸로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충분할 때에는 잘 올려주고 여기 잘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부족하면 오다가 여기까지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밤에는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양의 기운이 활동을 하지만 밤이 되면 음의 기운이 많아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원활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무슨 뇌명이다, 이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지금 진맥한 걸로는 뇌수액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칭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진액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이쪽으로 공급을 못 해줘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듯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골다공증 조심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허리 이런 데도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운동 지나치게 안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눈이라든지 이런 데도 뻑뻑하거나 이제 안구건조증 이런 것도 오실 수가 있고 지금 맥을 볼 때 제가 아까 약간 몸살기가 있으신 것 같다 그랬거든요. 감기 몸살이 아니고요. 좀 체력이 딸리거나 피곤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으면서 그냥 뭔가 모르게 좀 편치가 않고 이런 게 잘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하실 때는 무리하게 안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도.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뭐가 가장 운동도 그렇고요.
뭐가 가장 적정하냐? 요거는 본인이 알아요. 예, 누가 무슨 1시간 운동하세요, 30분 하세요. 이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 좀 힘들다 그러면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만두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은 무리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여자분들이 뼈대가 발달해 있고 이런 분들이 골격이 좀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많이 해야지 한 것 같거나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꼭 끝을 맺어야 마음이 편안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적정하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복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